5월 학대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표창수여, 구동 주요 업무보고, 부구청장님 당부말씀, 구청장님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메달 및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은평구 자율방재단. 위 기관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재난관리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상장, 여자부 5000m 1위 은평구청 나영서. 위 선수는 제40회 롤러스포츠 스피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메달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여자부 5000m 2위 은평구청 정혜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메달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남자부 5000m 3위 은평구청 강지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메달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의회 사무국 고동호. 위 공무원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표창장, 자치안전과 손덕봉. 위 공무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구산동 우인화. 위 공무원은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보건지소 김소영. 위 공무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한 주민 안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평구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에 따른 운영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6일 개소해서 접종 완료 시까지이며 장소는 진간동에 소재한 은평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운영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며 1일 접종 인원은 80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2접종센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계획입니다. 대상동은 5월 6일 진간동을 시작으로 7개 동이며 대상 인원은 14,114명입니다.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수송 대책은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5대를 이용하여
동 거점 장소에서 은평 다목적 체육관까지 왕복 운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 모니터링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와 우리 동네 중후관이 관리하고 이상 반응 상담은 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청에서는 서울 등 몇몇 시군에서의 화이자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한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동장과 소관부서장께서는 이상 반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1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1시는 6월 5일 토요일이며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시험을 실시합니다. 관내 시험장은 충암중고, 숭실중고 두 곳이며 응시 인원은 1,710명입니다. 이에 따른 근무 인력은 감독관 246명, 본부 요원 151명으로 총 397명이 근무하게 되며 5월 중 시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채 시험 인원을 감안하여 6급 및 7급 직원 중심으로 감독관, 본부 요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구동 전 직원은 근무 인력 선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녹본 응암동 중학교 설립 이전 서명 운동 추진입니다. 서부 1, 2 학군 내 불균형하게 위치한 중학교와 최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녹본동, 응암동 일대 통학 여건 악화와 과밀 학급 등 학생 불평이 가중되고 있어 이 일대 중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주민 서명 운동을 4월 2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은 녹본동, 응암 1동, 응암 2동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추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면 및 온라인 서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녹본동, 응암 1동, 응암 2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에 감사드립니다. 3개동 이외 지역에서도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내가 그린 공감학교 사업입니다. 공감학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서류 심사를 통해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15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부터 학교별로 구성된 TF팀과 전담 디자인 디렉터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적안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소통, 휴식, 나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 은평 부모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진행되며 올해 부모교육은 구립도서관, 동네 배움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되며 교육 내용도 인문학, 미래교육, 자기주도 학습 코칭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운영되며 분기별로 부모교육 통합 홍보물도 제작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지적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계획입니다. 시행은 오늘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신고 의무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는 계약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제 처리되는 사안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사안에 대하여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현안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지만 국민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및 이의 신청 안내입니다. 1월 1일 기준 46,380필지 개별 공시지가와 의견 제출된 20건 32필지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오는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의 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겠습니다. 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면밀하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50 탄소 중립 및 지역 에너지 계획 연구 용역 시행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실현 및 향후 지역 에너지 계획을 포함한 우리구만의 추진 전략 및 사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2차에 걸친 공개 모집을 통하여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개월간 수행하게 되며 5월 2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가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수시 점검하며 소통을 원활히 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추진 전략과 실행 계획을 포함한 충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에너지 카페 조성 운영입니다. 에너지 카페는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주민이 제안하고 수기 공론 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업이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주민 홍보 및 확산을 위한 공론장으로서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재생 에너지 활용 사례 홍보,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등을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향후 신재생 에너지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주민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응암역과 가까운 헤르미온 청년주택 1층 상가를 예정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LH 소유로 유상 임대차를 원칙으로 추진하던 중 에너지 카페의 공익적 측면과 LH 측의 사회공헌 사업의 무상 임대차 여지가 있어 무상 임대차를 위한 협약 체결을 전제로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간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카페를 운영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신속히 시행하여 8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풍수해 대책 추진과 관련 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1개 본부 16개 동 수방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방 기간 중 강우 예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 요령에 의거 운영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관련 금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 1단계 발령 시 실무반 운영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1단계 발령 시 작년까지는 4개 반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현장 환경 정비반, 시설 복구반, 에너지 복구반 3개 반이 추가되어 총 7개 반으로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통제 강화 운영 방안입니다. 호우시 하천 통제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이 하천 대피 궤도 불응 및 단속 인력 투입 한계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호우 특보시부터
하천을 통제할 예정이며 관내 경찰서 협조를 받아 하천 순찰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대피명령 불응 시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1회 위반 시 30만 원, 2회 위반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주치의제 홍보 요청입니다. 금년부터 개인 하수관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주치의제는 4월 말 기준 총 26건 민원을 접수받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배수불량 하수관에 대하여 내시경 조사를 통하여 정비 방안 안내 등으로 조사에 대한 신뢰와 조기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정 하수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정 하수도 주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수 방지 시설 무상 점검 및 정비 홍보입니다. 우리구 관내 침수 방지 시설인 물막이판과 역지변이 설치된 가구는 총 3,585가구이며 이 중 5년이 경과된 가구 수는 1,532가구입니다. 개인 가정에 설치된 침수 방지 시설은 3년 이후부터 마모 및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우선적으로 5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나 개인 주거공간 방문을 통하여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 관계로 주민들이 취소과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및 홍보 요청 사항입니다. 작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착동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편, 지역신문 홍보로 대체하여 추진한 결과 총 390가구가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 부담금이 없는 기초수급자와 사상위 계층의 약 11%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풍수로 인한 침수 발생 시 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되나 가입자는 최소 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가입자의 경우 개인 부담금이 작년 45%에서 금년 29%로 낮아짐에 따라 50평방미터 기준 소유자의 경우 작년 43,400원에서 15,000원으로 세입자의 경우 12,100원에서 5,800원으로 부담이 경감되었으니 지하층 등 침수 취약 가구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많은 현안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동자님들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안전한 2021년 풍수해 대책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 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자로 7쪽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그 봉산 일대 집단적으로 발생한 대벌레가 올해도 발생해서 4월 현재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발견 및 방제 시점이 송충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산란이 시작되는 4월 초에 예찰 과정에서 포화가 확인되어 약충 상태인 현재 집중적으로 초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약재 방지는 물론 대벌레 특성이 부화와 동시에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습성을 파악, 곤충 잡는 끈끈이 놀 트랩을 설치하여 상당한 방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발생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작년에 방제 전에 산란한 알과 일부 남아있던 성충이 산란하여 재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산림청과도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약충 상태인 4월과 5월에 다각적인 집중 방제를 실시하여 개체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방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 방제 업체의 영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추경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추진 계획 첫 번째, 봉산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봉산에 편백나무가 있는 무장의 숲길을 조성하여 보행 약자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숲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수국사에서 봉산 해맞이 공원을 거쳐 팥배나무 군락지와 편백나무 힐링 숲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7.7km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 구간 숲길 주변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기 조성된 편백숲과 연계, 명실공히 서울시 최초의 무장의 편백나무 힐링 숲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원이며 현재 37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단계로 나눠지며 금년에 1, 2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무장의 데크로드, 전망대, 숲길 쉼터, 편백나무와 진달래 식재 등입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물프레골 치유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성모병원과 연접된 물프레천을 복귀하여 지상부를 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하부 복귀 공사가 완료되어 4월 현재 지상부 적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커뮤니티 광장, 석가산, 장미원, 비대면 산책로, 전망정원, 힐링 쉼터, 수림대 조성 등이며 지상부 공원은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과 환자를 포함한 병원 내방객들에게 치유와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유사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비 및 응급치료가 가능한 방제 공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구간 내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686개소 및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등 의료업소 117개소를 포함하여 총 803개소가 대상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자율점검 시행 후 이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9월 중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100%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이송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순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어르신이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마침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던 직원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심폐소생술 실시와 동시에 119 협조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무사히 귀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부터 보건의료과 소속 응급구조사가 각 동을 방문하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응암 2동 등 2개 동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모든 동이 5월 중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2021년 불광천변 특별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개 반 8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고 불광천변 좌안과 우안 총 4.2km 구간에 대해 위생 해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매주 5회 분무 소독 및 유충 구제약을 살포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련 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코로나19 마스크 제작용으로 지원된 재봉틀을 활용해서 외출 시에도 신생아의 기저귀 교체가 쉬운 기저귀 패드 등을 직접 제작해서 출생 신고를 하는 아기 엄마들에게 동 안내 책자와 함께 제공하는 아가야 가련 이동 주민이 된 걸 환영해 사업을 5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내용은 산후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여
출생 신고하는 아기 엄마들에게 제공, 아기 출생을 축하 격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6월까지 물품을 선정 제작하고 7월부터 배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회 때 보고드린 가련 이동 나눔 가게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가련 이동 신규 나눔 가게 3호 협약식을 5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가련 이동 아름다운 교회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관내 저소득 계층 홀몸 가구 어르신들에게 주 1회 10가구에게 도시락을 2년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련 이동은 현재 나눔 가게가 2개소로 매우 적은 실정으로 연말까지 8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항, 행복드림 사랑의 디주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촌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주민세 환원 사업인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배우고 나누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자치회 간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 수준을 높이고 내용도 내실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총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집수리, 뜨개질, 옷 만들기는 물론 인조별서 유기비 같은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발굴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 마무리 우기현 수렴 등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6월부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11월경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물품의 나눔 행사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역촌 노노케어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봉사자가 정성 들여 준비한 반찬을 돌봄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에게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이번 달 17일까지 30명의 봉사자를 모집해서 60가구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주 1회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른 사업과도 잘 연계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75세 이상 어르신 2,600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에 차질 없도록 추후 확정되는 일정에 따라 사전 안내, 수송 지원,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간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진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복지대학을 오늘 5월 13일 동주민센터, 동협의체, 녹본종합사회복지관과 3자 업무 협약을 통해 운영하여 주민이 주도성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지역 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공모사업으로 송편, 김장 나눔 사업, 주민 우울감 극복을 위한 내 집안의 텃밭상자 배부, 주민과 1:1 관계 맺기 하여 구파발전 동행 상책하기, 뜨개질 배우며 이웃과 교감하여 만든 완성품을 주민과 함께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5월 중 나눔가게 3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나눔 공유 활성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간동 주민자치회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동특화 이미지 BI를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디자인 공모 및 주민자치회 위원 전원 심사를 통해 최종 로고를 선정했으며 6월부터 주민자치회 각종 문서, 홍보물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속의 진간동 이야기 영상 제작입니다. 진간동 문화, 역사, 변천사 등 스토리텔링과 은평 성모병원, 고전번역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기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5월 말까지 자체 제작하여 구 SNS 송출 및 주민자치회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옥상 텃밭 및 마을 장독대 조성입니다. 은평 뉴타운 새마을금고 후원 사업으로 5월 중
동주민센터 옥상에 상추, 가지 등 모종 300포기 텃밭 조성과 장독대를 설치하여 재래식 친환경 된장, 간장을 담아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 착한 지역경제 상생 협약 체결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동주민센터에서 은평구 소상공인회, 한국외수업 중앙회 은평지회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내용은 동주민센터에서는 새마을 분야회 등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아이스팩 수거 세척을 하고 소상공인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지회는 아이스팩 희망점포 신청 접수, 아이스팩 포장과 소상공인에게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광이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 동청사 이전 추진 계획입니다. 이전 시기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상하고 있으며 이전 장소는 불광동 355의 3에 위치한 국민은행 ATM 연서 출상서점이 되겠습니다. 이전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면적 1266.4평방미터입니다. 임시청사 사용기간은 21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 2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준비 사항으로는 현재 이사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등 문서 보안 및 분실 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물품 및 문서 등록, 목록 작성하여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고 불용 물품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처리하여 재무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를 방문 주민, 현수막 개청, 직능단체,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 민원인이 임시청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치안전과와 긴밀한 협력하에 이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의 시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불광이동 옛손맛 그대로 장인이 담근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목적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전통 방식을 고사하여 담근 된장을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여 고향의 맛과 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500여 명에게 행복하게 담근 단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행 관련 유공자에 대하여 구청장님 표창을 동장이 직접 방문 전달하도록 하고 독거 및 저소득계층 어르신 100여 명에게 사골곰탕, 마스크 등으로 꾸려진 효행 꾸러미를 5월 중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업무를 이렇게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보고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교육과의 공감학교 부분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을 1년에 한 번 기다리는 때이기도 하죠. 또 아이들이 요즘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는 때인데요. 이번에 우리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풍세 대책을 하는데 요즘은 특히나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죠. 그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치수과에서 우리 동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요. 과별로도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공원독지과 같은 경우에는
무장의 숲길 주변에 우리가 편백나무를 이제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요. 편백나무가 쭉 심어지게 되면 아마도 우리 편백숲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은평구만의 특색 있는 그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대벌레 방제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저 역시도 현장에 가서 직접 대벌레를 잡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처음부터 지금 그 작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대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게 박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광천에 깔따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에 자치안전과 직원이 응급 대처로 인해서 우리 은평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직원 여러분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교육에 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박이순 가련 이동 우리 주민자치회 회장님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가련 이동에서 정말 이번에 우리 동장이 보고하신 거 보니까 아가야 가련 이동 주민이 된 걸 환영해 출생한 아이들에게 그 기저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감사드리고 이따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시간들 그때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재규 의원님께서는 지금 집수리나 뭐 정리수납이라든가 노노케어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번에 인조별서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좀 이따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관동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진달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BI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도 이런 사례들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과에서 이번에 그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하고 그다음에 2021년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청년 지원 정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그러니까 86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은평구에 거주하고 미취업자 중에서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에 그 미취업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은 7,860명이고요. 지원 내용은 은평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5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 청년 포털에도 신청을 하고요. 온라인 접수는 6월 11일까지고 순차 지급을 5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채용 관련입니다. 채용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고요. 채용 인원은 청년 21명에 대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채용 형태는 해당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5월 4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근무 개시는 5월 17일까지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 최종 학력이라는 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내,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2년 내, 대학원 졸업하고 2년 내 이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홍보는 뭐 홈페이지랑 저희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인원이 7,860명이나 됩니다. 이 친구들이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팀하고 같이 청년팀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의 그 우리 동네 가게 아트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우리 동네 아트 테리어 사업은 지금 작년에도 이제 40개에서 60개를 불광천 변에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60개소를 선정했는데 구에서 20개 하고 저기 시에서 이제 40개를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암 모거리 지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여 가게나 예술가 모집 중에 이제 7월 중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합류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가게에서의 그 전번에 한번 우리가 실시를 했었잖아요. 그때 반응들은 좀 어떻던가요? 반응들은 뭐 좋았습니다. 지금 적극 환영하고요. 또 문제사항이라도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응암 모거리 지역을 하면서 또 신사 세전력 인근에 이제 숭실고등학교 들어가는 길도 이제 추가로 좀 한 3개 정도를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어차피 꾸준히 하게 할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위치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처음부터 계획을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때 선정하실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획들을 좀 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구산동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원예 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구산 동장님? 네네. 우리 어쨌든 정신적이나 아니면 또 치매 쪽으로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예 프로그램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원예 프로그램 중에 보통 보면 우울증이나 심장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육식물 모듬 정원 꾸미기 개운적 유리병 장식 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해주시고 또 연장 사업으로 해서 응암 3동에 치매 예방을 하는 오늘의 기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응암 3동장님. 이게 아마 구산동 이런 게 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정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인원은 한 20명이 모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비대면하고 대면으로 한 5분씩 해서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태블릿으로 일기를 쓰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태블릿 PC를 쓰거나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활용 방법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나중에 출판 기념회까지 이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몇 분 정도 우리가 참여하실 예정인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을 아직 선정은 못했는데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출판 기념회 인원수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주민들 키오스크 사업, 키오스크 교육하는 거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이게 같이 함께 해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각 동에서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선도적으로 응암 3동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응암 3동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증산동 같은 경우에 우리 마을 바로 알기 마을 탐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증산동 어떤 사업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우리가 이게 지금 분과를 나눠서 50명이 하겠다고 하는데 분과별 탐방 코스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한영호 동장님.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님들 5개 분과에서 분과별로 탐방 코스를 결정해서 우리 증산동의 특성과 마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과별로 5월 중에 우리 동 주요 사업 현장이라든가 관내 명소를 탐방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연결한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증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 같이 함께 예. 좋은 결과 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광이동 같은 경우에 동청사 이전을 하는데 아까 손신기 우리 과장님 네. 아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께 홍보도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시 그곳에 오거나 이러지 않게끔 미리미리 좀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시하신 말씀대로 미리미리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였습니다. 네, 부청장입니다. 최근에 접종과 관련해서 계속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5월 6일 날 이제 저희가 진관동 구민체육센터에 이 접종센터를 이제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센터가 유기적으로 1차 접종, 2차 접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동시에 진행함에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그 동별로 잘 안배하셔가지고 안내나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구청에서 각종 사업이 해당 동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지역에 특히 이제 동과 관련돼서 그 동에 해당되는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 주민자치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되어 그 내용들이 주민들 속에서 협력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저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신 말씀인데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풀뿌리 지역 주민자치회라든가 직능자치와 같이 협력 속에서 특히 그 자치안전과라든가 또 기획예산과나 같이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을 한번 해보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그 사항 중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지금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금 종합적으로 뭐 집계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각 부서에서 재정 집행, 신속 집행을 꼭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은 신속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 그다음 국장님들 간단하게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혹시 그 협조사항 이런 것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잠시 쉴 틈도 없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사업 지원이나 또 제4차 정부 재난지원금 접수 등 코로나 업무와 또 4월 9일 임시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현안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노고가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함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3주간 더 유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4차 대유행이 시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우리 직원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이제 보고 사항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또 어린이날이나 또 어버이날 등 여러 온라인 및 비대면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홍보 채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또 일부 대면 행사 진행 시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 동 주간의 사업 또는 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자들의 후기 등을 피드백 받아서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행사 내용은 만족하지만 불필요한 순서들이 많다든가 행사는 간결하게 잘 마쳤지만 매년 행사 내용이 비슷하다든가 하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들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민들이 좀 더 힐링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부 1, 2 학교군 내 중학교 불균형 배치로 녹번동, 응암동 지역 중학생들을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 지역 개발로 공동주택 입주가 되면서 그 불편함이 지금 현재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녹번동, 응암 1, 2동 주민자치회는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또 지난 4월 21일부터 중학교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삼계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비롯한 추진협의체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이번 서명운동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은평 전역 중학교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하여 전 부서와 전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SH공사나 은평 성모병원 또 사단법인 더불어배움 또 한국고전번역원 그리고 5월 4일에 있을 경기대학교까지 올해 초부터 주요 기관이나 기업들과의 업무 협약을 꾸준하게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협약은 전문 역량 등의 부족으로 단독 추진이 힘든 사업에 관한 노하우를 갖춘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구가 쌓아온 지식을 대승적으로 전수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담당 부서에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체결 이후에 협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사실상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효과를 창출한다는 협약의 취지에 맞게 협약 부서에서는 체결 기관의 과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후속 프로세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가 더 있군. 이달 25일부터 31일간 283회 은평구의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기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또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당 내용 전반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추경에 이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민선 7기 후반기 성과 달성을 위하여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더 우리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 발생한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달 15일부터 5개월간 여름철 종합 대책을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죠. 2018년도 불광천변에 침수 피해를 보았던 기억을 상기하며 지금부터 우기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갖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수시설, 수방 방제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및 보수 보강 조치를 하여 수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대책을 총괄하는 자치안전과와 어르신복지과 각 동이 긴밀히 연계하여 무더위 쉼터나 또 재난 도우미 등 관련 대책 추진에 협력하고 또 특히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홍보 담당관과 전 동에서는 폭우 및 폭염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대비 방법을 수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주민자치회장님께 간단한 참여 인사 말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가련 2동 주민자치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련 2동 주민자치회장 박일순입니다.
먼저 학대 간부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련이동 주민자치회는 2019년 시범동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2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4개 본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2020년에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가련이동 주민등을 환영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출산율도 높이고 싶고 저희가 미싱을 세대를 받은 게 있어서 올해 코로나도 계속 장기화될 거를 작년에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뭘 거라는 걸 고민하고요. 일상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닌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거 기저귀 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아이들이 눕히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치수로 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거에 또 그냥 그 패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도톰한 걸로 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파우치 세트를 할 건데요. 방수, 아이들이 젖을 수 있는 방수 파우치 하나 오고 나머지는 뭐 많이 쓰는 아이들 일회용 기저귀나 수건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파우치를 세트를 해서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2기를 가면서 저희 위원님들은 그냥 봉사뿐이 아니라 재능 기부를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그걸 추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2022년에 의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하면서 의제도 찾고 동네 한 바퀴를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현재 가련이동은 주민자치회는 열심히 활발하게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지금 구청장님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동에 일이 너무 많으셔서 일일이 꼼꼼하게 너무 살펴주고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해에 할 게 좀 많더라고요. 구청장님 한 번만 더 보살펴 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간부회의 들어와서 정말 많은 걸 보고 지금 구와 동이 더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는 저희 주민자치회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재교 역촌동 주민자치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재교 주민자치회장입니다. 먼저 저 또한 확대 간부 회의에 초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석은 저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고하시는 여러 내용들을 들으면서 각 부서와 각 동에서 얼마나 그 노고가 많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역촌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우리 이 고위 공무원님들의 이렇게 노고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주민자치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협조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관리 주간 각종 시설 및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특별 방역 관리 기간도 지난주에 이어 5월 9일까지 1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목욕장업, 교회 등 종교시설, 학원, PC방, 오락실, 체육시설, 다중 이용이 모이는 등산로, 불황청 등에 대한 주 야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속되고 있으니 직원뿐 아니라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시생계 지원 사무 업무가 이번 달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됩니다. 가구 소득액이 기준 송위소득,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작년 소득액보다 올해 감소된 세대로 가구원 수와 소득 감소액에 상관없이
한 가구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간 중에 그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이번 달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입니다. 작년 동주민센터 현장 애로사항이었던 사업주가 발행한 소득감소 신고서 제출 의무 사항도 이번에는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소득감소 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게 되어 다소 부담은 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 예산은 좀 부족했지만 동주민센터 피로도를 덜고자 기간제 근로자 34명을 예정대로 배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원을 잘한다 하더라도 현장 창구에서는 예기치 않은 여러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한시생계 지원 TF로 안내해 주시면 성실껏 상담과 이해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역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통환경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19년 민식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서 금월 5월 11일부터 현행 2배에서 3배도 이상 되는데 수용자인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인 경우에도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주간부서 4월부터 지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장님들과 주민센터 단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주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은평구의 파이자 접종 백신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면 현재 5월 3일 현재 그 잔량 남아 있는 부분으로도 5월 13일까지 예약된 그 2개 센터에서 가능한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내일 그 2트레이 약 2,600명에 해당하는 분이 다시 은평구로 입고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감안을 쭉 한다라고 하면 예방접종 파이자 백신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예약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그 1차 접종에 대한 예약조차도 취소할 필요 없이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과 5월 14일에 걸쳐서 국내에 매주 그 약 75만 명분씩 국내로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이 또 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방접종 파이자 백신 관련해서는 크게 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은평구 내 소규모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 쪽 특히 소규모 교회들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283회 제1차 정례회의가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31일간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2020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 그다음에 제2차 추경, 고정질문 안건 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5월 18일 운영위원회 개최가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돼서 2개 교회를 지금 폐쇄 조치 행정명령이 내려졌고요. 저희 교육문화국 직원들이 각 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야간과 주말에 PC방 그다음에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2인 1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그런 위반 사항들이 발생이 되시면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맘 택시가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올해 확대됐습니다. 4대에서 8대로 확대가 되고 또 8km로 이내로 제한을 해서 저희들이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완화하고 저희들이 그 금액도 관내에서는 관내 이제 6,000원이었었는데 관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택시 회사에서 정산하는 건데요. 서비스 운송 회사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원하니까 5월부터 우리 관내 주민 임산부들께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이제 그 비대면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주민 선착순으로 450명 될 때까지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걷기 코스를 저희들이 선정한 코스를 자기가 본 모바일 웹에서 완수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념품과 사전에 마스크를 한 10매 정도 집으로 우편 배송할 예정입니다. 동장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각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65명이 참여할 정도로 직원과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호응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기본 교육부터 시작해서 국내의 우수 사례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5월 12일에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와 지역 미래라는 주제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협동조합 205개소 포함해서 291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또 공공의 이익,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기업들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수방 예비 기간이 시작되었고 현재로서 비가 다소 왔지만 이제 2차례 보강 근무가 상황이 발령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특히나 올해는 예년에 비해 비가 올 때 다소 많은 양이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 15일 본격 수방이 시작이 되면 각 동장님들께서는 상황 발령 시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책시장입니다. 현재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당면한 업무가 많이 하여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부님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무 추진하실 때 각 부서 간에 좀 유기적으로 좀 협조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간부님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기획상 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내에 2차 추경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금년도 시행 가능한 사업하고요. 그리고 구민들에게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긴급사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제3차 경제총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4월 말까지 조사원 모집은 끝났고요. 5월에 교육을 하고 6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조사 대상 업체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인데요. 저희가 한 16,647개소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사가 나가면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 담당관입니다. 감사원의 대행 감사 요청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이의 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고관리, 소송비용 해수 업무 처리, 개발 부담금 부과 등입니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지역 현장 방문에 협조하신 부서장님과 동장, 관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불광천 임시검사소가 역천동 4번 출구로 이전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제 없으신가요? 네, 고생 많으셨고,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백신 접종 부분인데요. 백신 접종이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75세 이상 분들이 45% 정도가 이제 1차 접종을 마쳤고, 아마 5% 정도가 2차 접종까지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지금 주변에서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라든가 가짜 뉴스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거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문의 사항이 오면 당연히 순서대로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염려 없이 본인 순서에 그 순서가 되면 그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 그런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게끔 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나 이런 게 현혹되면서 본인이 그 노쇼 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